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기출풀이를 담당하는 장원식입니다. 오늘은 기출풀이 2012년도 제1회차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볼까요? 1번. 각속도 오메가 300라디안/s의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를 구하여라. 주파수. 오메가의 값이 300라디안/s다. 그죠? 300라디안/s. 자, 오메가는 각속도, 각주파수라고 하고요. 그의 공식은 2파이 F로 나타내야 줍니다. 그죠? 그럼 F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겠고요. 오메가를 300 대입시켜 그 결과값은 150 파이 분의 150이 되겠네요. 그죠? 라디안 퍼 세크. 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자, 문제 2번 갑니다. R1, R2, R3의 저항 3개를 직렬 접속했다. R1과 R2와 R3의 저항을 직렬 접속하면 쉬운 문제예요. 그죠? 합성 저항은 직렬일 때 3개를 모두 더한 것과 같아요. 그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저항 옴. 병렬이라면 역수합의 전체 역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답은 4번. 자, 문제 3번.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 축전지의 용량은 주 암페어, 아워의 단위로 씁니다. 그죠? Q는 암페어 차원의 전류와 시간은 시간인데 초가 아닌 아워, 시간의 단위로 곱해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보기의 단위가 모두 암페어, 아워로 적혀있다. 암페어와 아워의 수가 문제에서 제시가 됐으면 당연히 곱해주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곱해주라는 문제입니다. 단위의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네요. 그죠? 답은 4번. 자, 문제 4번 보시면 가문 S 200K 코일 P와 300K 코일 S를 가까이 놓고 P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S와 세교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였다. 이들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는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M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를 하길 P라는 코일이 있고요. P라는 코일, S라는 코일이 또 있어요. S라는 코일. 두 코일은 자기적 결합 상태에 뮤추얼 인덕턴스 M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권수 200개, NO는 200개. 두 번째 S 코일의 권수는 300개. 권수가 두 가지 다 주어졌어요. 그죠? P 코일과 S 코일. 그리고 1차 측이 갈까요? 자, P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1A라고 했다면 자속 파이가 S와 세교하는 양일 때 코일의 뮤추얼 인덕턴스 M을 구하여라. M. 자, 우리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부터 NDT분의 D파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는데, 이 식에서 유도하는 식이 어때요? 미분식을 서로 없애주고 LI는 N파이 하는 식이 나요. LI는 N파이. 그죠? 그래서 뭐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 하는 식이 될 텐데, I분의 N파이.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입을 할 때는 상호 다른 코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덕턴스의 차원 I분의 N파이로 대입할 수 있지만, 그 전류와 권수의 값이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면 되지만, 뮤추얼 인덕턴스는 어떻게 상대방에 의한 상호 유도작용을 고려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즉, 전류가 1차측 전류, P코일에 흐르는 전류밖에 안 주어졌죠. 그죠? 뮤추얼 인덕턴스는 아이온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의 일부가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2에 세교하는 자속이라고 할까요? 이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2에 세교하는 자속이 S코일에 세교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야. 권수는 이게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권수는
권수는 2차 측에 해당하는 권수가 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그죠? 전류는 1A, 권수는 200이 아니라 S에 세계하는 S의 권수를 가져옵니다. 300. 자속의 양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됐습니까? 얼마? 0.12 헬리가 되겠네요. 0.12 헬리.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문제 5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 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무슨 결선이죠? 델타 결선이에요. 그죠? 델타 결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 또 문제에서도 삼각결선이라고 제시를 해줬대요. 그죠? 자, 이때의 값이 12옴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면 Y결선으로 바꿨을 때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Y 델타 등가 변환 문제네요. 그죠? 자, 델타였을 때의 임피던스는 Y였을 때의 임피던스의 몇 배? 3배가 됩니다. 그죠? 3배. 자, 문제에서는 Y로 환산하라라고 했어요. 델타를 주고. 그러면 3분의 1배의 Z 델타, 즉 12옴을 대입시키면 4옴의 Y 상 임피던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답은 3번. 자, 6번 문제. 삼상교류를 Y결선 하였을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Y결선일 때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가 앞서게 됩니다. 그죠? 6분의 파이. 선전류는 상전류랑 같아지고요. 자, 내친 김에 델타 결선도 정리해볼까요?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같고요. 선전류가 이번에는 상전류에 비해 루트 3배 크기는 크고 위상은 30도가 뒤지게 된다. 뭐가? 선이 상보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Y결선일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즉 선간전압은 Y결선일 때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 자, 7번 문제는 쉽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비례하고, 저항의 비례가 아니라 전류니까 옴의 법칙이에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에는 비례한다. 반비례와 비례를 찾아보십시오.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다음은 8번인가요? 8번. 다음 중 파형률을 나타낸 것은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류의 크기는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의 크기로 나타내어지는데 이들 관계에서 파형률과 파고율이 나타납니다.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고요.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자, 외울 때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형실평 고최실하고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형실평을 찾아봅니다. 답은 1번. 9번 문제. 다음 중 1줄과 같은 것은 1줄. 줄은 전기 에너지의 단위, 즉 전력량에 대한 공식으로 알아보면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 곱하기 시간. 자,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요. 시간의 단위가 초로서 주어질 때 이때의 전력량,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됩니다. 그죠? 줄. 그래서 줄은
와트의 전력에 시간을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찾아보십시오. 답은 와트세크, 1줄은 1와트세크. 답은 2번이 되죠. 자, 10번 문제. 자체 인덕턴스 2헨리의 코일에 25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해라. 코일에 축적, 저장되는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Li의 제곱. 자, 이때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전류의 제곱은 하고 이항시켜 봅니다. L분의 2W가 되고요. 양변에 루트를 취해줌으로써 그 I 값을 구해봅니다. 루트 2 곱하기 에너지의 값은 25줄 2헨리가 되나요? 루트 25 전류의 값은 5A가 되네요. 그죠? 루트 25 답은 4번. 11번.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다. 맞죠? 2번. 자기력선,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에서 그치듯이. 3번에 자력선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밀도가 자기력선의 크기가, 밀도가 자계의, 자력의 크기가 된다. 세기가 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죠? 4번. 자석인 고온이 될수록 자력이 증가한다 아니라 감소한답니다. 그죠? 감소.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력이 감소한다. 4번이 틀렸고요. 12번 문제. 브릿지 에러에서 미지 인덕턴스 LX를 구하여라. LX. 이런 다이아몬드 꼴에 전력이 교류전, 직류전 가해지고요. 각 변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때, 존재할 때 마주 보는 것끼리의 곱이 1번과 2번의 곱이 3번과 4번의 곱과 같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배웠어요. 브릿지 평형 조건. 이때 평형 조건이 만족하면 중간에 회로에는 끊어진 것과 같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저항만 나와 있는 문제라면 쉽게 풀이가 되는데 얘는 저항뿐만 아니라 코일까지 있어요. 그죠? 저항뿐만 아니라 코일. 여기에는 RS인가요? RX, LX의 인덕턴스, RS, LS의 인덕턴스. 자, 여기에는 저항만 있네요. R1과 R2. R1과 R2. 맞죠? 자, 이제 LX를 구하고자 한다면 브릿지의 평형 조건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해봅니다. R1과 마주보는 것은 RS와 LS의 직렬 접속된 회로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를 적어봐요. 임피던스. RS의 실수부에 플러스 J. 자, 코일이 있으면 유도 리액턴스가 있겠죠. 유도 리액턴스는 XL은 오메가 L 값이 됩니다. 그죠? L은 LS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두 값도 적어볼게요. RX의 실수부에 플러스 J의 오메가 L인데 오메가 LX가 될 거예요. 오메가 LX. 자, R1과 마주보는 이 항을 먼저 정리해보면 R1 마주보는 곱하기 RS 플러스 J 오메가 LS 됐죠? 자, R2와 마주보는 것은 RX 플러스 J 오메가 LX입니다. 는 이꼴은 R2 곱하기 RX 플러스 J 오메가 LX. 자, 분배 법칙으로 정의를 해주면 R1 RS 플러스 R1 곱하기 J 오메가 LS는 R2 곱하기 RX 플러스 R2 곱하기 J 오메가 LX가 되겠죠. 자, 여기 J항이 들어간 것을 허수부라고 그러고요. J항이 없는 것을 실수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꼴루가 성립한다는 것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자,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두고 문제에서는 LX를 요구하니까 LX가 들어있는 항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니꼬르가 성립하기에 J오메가의 값을 없애버리고요. 즉 R1 곱하기 LS는 R2 곱하기 LX와 같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LX다, 그죠? LX는 R2분의 R1 LS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2번. 13번 문제.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25민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 전류는 자, 전지가 나오네요.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모양을 살펴보면 항상 뭐 말이 없더라도 기전력, 전지 하나당 기전력뿐만 아니라 이 전지가 갖고 있는 내부 저항의 값까지 고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전지가 직렬로도 접속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병렬로도 접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직렬로 5개라고 했으니까 전체 기전력과 전체 내부 저항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V가 몇 개? 5개가 있으니까 그 값은 7.5V가 될 거고요. 7.5V. 0.25의 내부 저항이 역시 직렬로 연결되니까 직렬일 때 N개면 NR이 된다, 그죠? 역시 5를 곱해주면 1옴이 나와요. 1옴. 7.5V의 1옴. 그 외에 어떠한 외부 저항이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 이상 외부 저항은 없는 문제다, 그죠? 따라서 전류는 R0분의 E0 저항분의 전압 1분의 7.5니까 7.5A의 전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7.5A. 답은 4번인가요? 4번. 14번 문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게 뭔가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 관한 법칙. 발전기의 원리가 되죠. 그죠? 자, 오른손을 직각좌표기로 그린 걸 손처럼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 검지, 중지의 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자, 엄지가 뜻하는 바는 도체의 운동 방향이 되고요. 운동 방향. 두 번째 손가락이 뜻하는 바는 자기장의 방향. 세 번째 손가락은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그죠? 운동 하가 가지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의 방향. 세 번째 손가락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3번이 될 거예요. 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다,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다, 그죠? 이는 전동기에 대한 원리로서 이 엄지, 검지, 중지가 뜻하는 바가 달라져요. 뭐 엄지는 F, 힘의 방향. 똑같이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FB, I 하고 왼손. 오른손은 도자기 하고 외워볼까요? 도자기.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로서 각각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필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 15번 문제. 비정연파의 시력값을 나타내는 식을 표현한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죠? 15번. 자, 비정연파의 외형파의 시력값을 계산하라. 자, 시력값. 비정연파, 외형파 교류다. 그죠? 외형파 교류는 뭐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문제도 많았는데, 자, 주로 이렇게
어떻게 비정연파의 파형으로 구분을 하냐면 예를 들어 직류분과 루트 2가 곱해진 시력값으로 크기를 나타내고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앞에 1이 오는 1고조파, 즉 기본파에 해당하는 파형이 하나 있고, 기본파 플러스 루트 2의 v2의 시력값에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위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2고조파. 예를 들어 또다시 3고조파에 대한 파형 3 오메가 t가 되겠죠, 플러스 그에 대한 위상. 이런 식으로 여러 항이 쭉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비정연파 교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말로서 표현하는 답을 찾지만 시력값을 실제 구하라 그래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직류분과 각 파의 시력값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숫자가 루트 2가 없더라도 루트 2로 나눠서 가져오셔야 돼요. 시력값은 이건 최대값을 의미하니까. 그럼 어떻게 V0의 제곱, V1의 제곱, V2의 제곱, V3의 제곱 있는 한 그렇게 많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각 값을 다 가지고 와서 제곱을 해준 다음 합을 해줍니다, 그죠? 제곱합의 평방근,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의미하는 식 찾아보세요. 4번이 되네요, 4번 읽어볼게요.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제곱합의 제곱근, 그죠? 4번. 16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다음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한 다음 이에 C3를 병렬 접속하였다.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C1과 C2를 먼저 구해볼까요? C1과 C2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병렬처럼 연산을 하죠. 그죠? 두 개가 있으니까 C1 플러스 C2 더한 것분에 C1 곱하기 C2라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의미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역수합의 역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통상 두 개가 있으면 저항의 병렬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항이 더 있으면 역수합의 전체 역수 해주듯이. 자, C3가 2와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직량처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합성 정전 용량은 C3 플러스 아까 구한 C1, C2의 직렬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의 전체 역수.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을 찾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자, 17번 문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 뭐가 발생했다? 열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 의미는 열에 의해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면 열전류, 기전력이라는 게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죠? 전기가 발생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제어백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제어백 효과. 반대로 전기를 흘려줬더니 열이 발생하더라. 전류를 흘려줬더니 열의 흡수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를 잃는 게 있고 온도를 얻는 게 있고, 그럼 얘는 펠티의 효과예요, 그죠? 펠티의 효과. 이 전체적인 열과 전기의 교환 현상을 열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열전 현상. 자, 이 문제에서는 온도 차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된 효과니까 제어백 효과다, 이렇게 하시죠. 제어백 효과.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18번 문제. 진공 중에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작용력은
쿨롱력으로서 두 점자극 사이의 작용력을 알아보면 4파이 뮤 분의 1.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는 진공중이라고 했나요? 뮤 제로가 되고요. 4파이 뮤 제로 분의 1이라는 값은 쿨롱 상수로서 그 값이 정해집니다. 얼마? 6.33 곱하기 10의 4승. 자, 대입을 시켜볼까요? 거리는 1m라고 했고요. 각 자극의 세기가 1이래요. 그죠? 1이겠네요. 그죠?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 값을 찾아내면 되죠. 답은 1번. 19번 Z1과 Z2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 V에 전압을 가한 후 전류를 구하여라. 임피던스가 Z1이 주어졌고 Z2가 주어졌어요. 그죠? 얘는 5 플러스 J3, 얘는 7 마이너스 J3. 전류는 분명 임피던스 분의 전압일 테요. 그죠? 전압일게요. 그러면 임피던스라는 값은 Z1 플러스 Z2의 합이 되고요. 직렬. 여기에 전압을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복수수의 합.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얼마? 5 플러스 7이면 12. 그 다음에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죠? 그럼 얘는 0이 되네. 그죠? 0. 전압은 36V라고 했죠. 12분의 36V 3A입니다. 3A. 답은 2번. 20번 문제.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여 10줄의 1을 하였다면 두 점의 전위차는 전위차. 자, 전위 V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의 식으로 나타나요. 그죠? 줄포 쿨롱이 바로 볼트의 차원이죠. 10줄을 이 쿨롱이 했으니까 5볼트의 전위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답은 3번. 21번. 회전자의 입력을 P2, 슬립을 S를 할 때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전체적으로 알아볼까요? 2차 입력 때 2차 동선 대 기계적 출력의 비는 1대 S 대 1 마이너스 S. 자, 문제에서는 요식이 필요해요. 그죠? P2와 P0, P2와 P0의 관계식은 1대 1 마이너스 S. 기계적 출력을 구하여 내양의 곱은 유양의 곱과 같다. P0는 2개를 곱하면 1 마이너스 S의 P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이 자체가 정답이에요. 2번. 22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1번의 전전압, 3번의 기동, 4번의 Y델타 다 해당이 되고요. 그죠? 2번의 저저항 2차 권선 기동법은 권선형에 대한 방법이에요. 권선형. 2번이 틀렸죠. 23번에 SCR의 기호는 기호가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단자가 3개. 역저지 3단자 소자인 뭘 의미하는 거예요? SCR을 찾아라. 답은 1번. 2번은 참고적으로 다 알아볼까요? 2번은 GTO 게이트 턴온 소자고요. 그죠? 3번은 자주 보죠? 트라이아. 4번은 IGBT. 24번.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 밑줄 긋고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회전자의 2차 유기기전력과 같은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슬립 주파수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슬립 주파수 전압, 뭐라고 그랬죠? 2차 유기기전력과 같은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가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이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2차 여자법. 답은 2번이 되고요. 25번.
자, 보호계전기의 기능상 분류, 기능상 분류를 얘기한다면 차동 계전기라든지 1번에, 2번에 거리 계전기, 3번에 주파수, 이외에도 제페로 계전기라든지 전압 전류 계전기, 이 모든 게 기능상 분류에 해당이 되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게 3번이에요. 3번. 저항은 기능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 봅니다.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하고 물어봤죠. 그죠? 어떤 기기? 네, 26번에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 한 종류로, 자, 과여자 운전 시, 부족여자로 운전 시,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그죠? 각각 무엇으로 작용하는가? 과여자 시에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요. 부족여자 시에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는데, 자, 바로 이 의미가 과여자 시 콘덴서로 작용을 하면 뒤진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여자 시 콘덴서로 작용함으로써 그를 뒤진 전류를 보상하는 차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처럼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에 앞선 전류가 있다. 그러면 단자 전압의 이상 상승 방지를 위해서 뭐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기를 동기조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조상기. 답은 4번. 27번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타형,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병렬 운전이 성립을 하죠. 이 중에서 같지 않은 거 4번의 용량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28번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살펴보면 무슨 곡선? V곡선 하는 거다. 그죠? V곡선. 전기자 전류와 F 계자 전류의 특성을 갖고 무부하 시에는 이런 특성, 부하를 점점 증가시켰더니 이러한 V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구간을 이은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즉 역률이 1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역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4번에 1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1. 29번 우산형 발전기는 저속 대용량에 해당하는 발전기로 예를 들어 수차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저속 대용량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30번에 그림과 같은 분상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내전자가 있을 때 그림을 보시면 운전권선, 메인 권선이 있고요. 이게 보조 권선인 A 권선이 있다. 이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심 스위치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권선 M과 보조 권선이 정기적인 90도 각도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으며 M에는 큰 리액턴스가 되고 A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차가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서 가는 전선으로 권선수를 적게 해주면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동법이에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유도 전동기는 주권선의 접속을 바꿔줘도 역회전을 하고요. 아니면 보조권선의 접속을 바꿔줘도 역회전하게 됩니다. 둘 다 바꾸면 그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되죠. 그죠? 역회전 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바꿨을 때 역회전 한다라는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2번 볼까요? 2번 기동권선이나 운전권선 어느 한 권선의 단자 접속 맞죠? 3번에 기동권선의 단자 접속을 바꾸거나 역회전합니다. 아니면 운전권선을 4번처럼 바꾸거나 2번, 3번, 4번의 의미가 다 역회전의 의미예요. 그죠? 하지만 이 원심력 스위치의 개로, 회로는 역회전과는 무관합니다. 역회전과는 무관해요. 1번을 해주시면 돼요. 원심력 스위치는 시동 후에 분산기동의 형태로 시동 후에 동기 속도의 60에서 80%가 되면 60에서 80%가 되면 어떻게 접점을 오픈시켜 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죠? 정상적인 운전으로 바꿔주고 뭐 전원 오프 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접점을 붙여주는 그런 스위치가 원심력 스위치입니다. 원심력 스위치. 어쨌든 역회전과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 31번 다음 중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절연저항은 자주 묻습니다. 절연저항 측정은 매거로 하죠. 그죠? 매거 4번 32번에 실리콘 제어 정류기 아까 그림으로 기호로서 살펴봤던 SCR은 역저지 3단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저지. 이게 단일 방향, 한 방향으로만 가는 당일 방향성 소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3번처럼 정방향과 역방향의 제어 특성이 있다. 트라이악처럼 양방향이 아니라 단일 방향성이니까 3번의 해당사항이 없어져요. 그죠? 역방향은 도통되지 않습니다. 33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치를 1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그죠? 반파 정류 회로 단상이다. 그죠? 단상 반파 정류 다 해볼까요? 단상 전파도 있고요. 삼상 반파도 있고요. 삼상 전파도 있다 그러면 평균값 ED는 단상 반파일 때 0. 몇 배? 45배. 전파일 때는 0.9배. 삼상 반파일 때는 1.17배. 전파일 때는 1.35배. 이렇게 되죠. 그죠? 1.35배. 자, 여기에서 말하는 0.45의 의미가 파이분의 루트 2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파이분의 루트 2. 따라서 전류의 평균치는 전압의 평균치를 저항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파이분의 루트 2의 전압의 저항을 나눠준 값 이렇게 표현된 식을 찾으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34번 부홀즈 계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게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 등이 있는데 이 부홀즈 계전기의 위치 그렇죠? 고장 발생 시 가스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인데 어디 사이? 주로 뭐 주탱크와 콘서 베이트 사이라고 표현하거나 지금 문제처럼 주탱크가 본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본체에서 콘서베이터 사이. 답은 4번. 35번.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이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장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전기자가 있고요. 여기에 외분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죠? 여기 분권이 이렇게 되면 내분권이고, 그죠? 밖에서 연결되면 외분권이고. 자, 여기서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RA의 저항의 기전력이 전류가 IA가 흐르면 I의 전류와 계좌 권선을
통해 흐르는 IF의 전류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즉, IA는 I 플러스 IF 식이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들로 식을 채워봅니다. 전류 I는 전력 P, 주어진 전력 P를 뭐로 나눈다? 전압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죠? 자, 계좌 저항이 나와 있는 전류의 값은 RF분의 전압 V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전압 V. 자, 계산을 해봅니다. P의 값은 얼마나 주어졌나요? PP 50kW, 50 곱하기 10의 3승. 전압의 값은 250 플러스 계좌 저항 25, 전압 250. 계산을 하면 10에 210A가 나와요. 210A.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36번 문제 봅니다. 무부하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이다. 전격 전부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36번. 전압 변동률이 공식을 적어보면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게 뭐 퍼센테이지면 100을 곱해줄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전격 전부하 전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격 전부하 전압. 그러면 Vn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Vn을 양식해서 전압 변동률을 곱해주고 V0 마이너스 Vn이 되겠죠. 그럼 Vn끼리 모아주면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n은 V0다. 따라서 Vn의 값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0. 전압 변동률이 6%니까 1 플러스 0.06이 될 거고요. V0의 값은 119V라고 했어요. 그죠? 119V. 그럼 1.06분의 119 계산하시면 112.3V가 나옵니다. 112.3V. 다음 문제. 직류기의 전기자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한다 그랬어요. 그죠? 규소 강판으로 성층. 규소 강판, 규소지를 사용하면 무슨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성층을 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합을 뭐라네? 철손이라고 합니다. 그죠? 철손을 역시 저감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38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하고 묻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 자, 한번 일단 발전기의 효율과 전동기의 효율을 얘기해보면, 발전기의 효율은 만들어낸 출력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입력이라는 것이 출력의 손실을 더한 것이 입력이 되죠. 그죠? 입력분의 출력. 이게 발전기의 효율이고요. 전동기는 받아들이는 입력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입력분의 출력이 와야 되니까 출력은 반대로 입력에서 뭘 뺀 것? 손실을 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과 같은 것은 2번이 됩니다. 그죠? 발전기와 같은 2번.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고요. 답은 2번이고요. 39번 넘어갑니다. 39번. 5.5kW 200V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150A이다. Y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는 몇 A가 되는가? 자, Y델타 기동 운전 회로를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Y 기동 시 전전압 기동에 비해 기동 전류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저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전동기 소선등이나 차단기 트립 전류의 원인이 되는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의 이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역할로 Y 기동을 하게 됩니다. Y 결선. 그럼 자,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전자 기동시 기동전류 150A에 3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50A가 된다. 답은 1번 3분의 1배 기억하시고요. 40번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전압, 계좌, 저항 제어가 속도 제어에 해당이 되고요. 4번에 플러깅 제어, 플러깅 제동 이렇게 얘기하죠. 역상제동, 역회전 토크를 발생함으로써 급히 정지시켜줄 수 있는 요거는 제동법에 해당이 돼요. 기동법이 아니라 제동법. 답이 4번. 자, 전기 설비로 넘어갑니다. 41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를 넘지 아니하고 연접 인입선 많이 보셨죠, 그죠? 연접 인입선이라 하면 한 수용가의 인입구로부터 지지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저압만 가능하죠. 자, 제반 조건이 지금 문제처럼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를 넘지 않는다. 반경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죠? 도로 폭 5m를 넘는 것은 횡단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 여기서는 수치를 물어봐요. 100m를 초과할 수 없고 도로폭은 5m를 넘을 수 없다. 답은 2번. 42번.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제한값은 얼마인가? 자, 접지제한 나온 김에 다 살펴봐요. 1종, 2종, 3종.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제한값은 1종일 때 15 이하가 되죠. 그죠? 15 이하. 2종 접지공사일 때 1선 지락전류분의 150. 근데 1초에서 2초 사이에 차단할 수 있는 자금 차단 장치가 있으면 300, 1초 이내면 600이 적용될 때도 있고요. 자, 3종 접지공사는 100옴 이하. 특별제 3종 접지공사는 10옴 이하. 이렇게 돼요. 특별제 3종으로 물어봤습니까? 특별제 3종 접지공사는 10옴 이하 1번이 되고요. 2번. 43번. 애자 사용공사에서 저압 옥내 배선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애자 사용공사 시. 자,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간, 전선 간 얘기입니다. 그죠?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이 되고요. 6cm 이상. 조영제와의 이격거리인데,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도 살펴보면 400V 미만일 때랑 400V 이상일 때로 나뉘죠. 그죠? 400V 미만일 때는 2.5cm 이상 이격거리가 되고 400V 이상일 때는 4.5cm 이상. 물론 건조할 때는 다시 2.5가 됩니다. 건조할 때는 2.5.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전선 상호간 애자 사용공사 이격거리는 6cm. 3번이 되겠죠. 3번. 44번. 풀장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 1차와 2차 건선 사이에 살을 취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의 접지공사 방법은 자, 주로 물에 관련된 것들은 특별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외가 풀장용 수중 조명 등에서 예외가 있었다. 그죠? 자, 풀장용 수중 조명 등이 나오고 금속재 외함이나 아니면 조명 등 기구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특별제 3종 접지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처럼 절연변압기 1차와 2차 건선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나오면 1종 접지공사가 되어야 돼요. 1종 접지공사. 같은 풀장용 수중 조명 등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혼촉 방지판은 1종을 사용한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45번.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에 총 단면적의 내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금속 덕트 내 내단면적의 20%까지 됩니다. 20%. 하지만 단 제어회로 출퇴 표시되는 게 제어회로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50%까지 가능하다. 해서 문제 끝에 보시면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50%. 답은 3번. 어떤 문제를 보면요. 제어회로만을 구성하는 전선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장난처럼 고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20%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고요. 46번 넘어갑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미터 이상. 정전조에서 접지극은 1m를 이경시키고 자 얼마의 깊이? 75cm 0.75m의 깊이 이상의 접지극을 묶게 됩니다. 그죠? 뭐 또한 지상으로 2m 밑으로는 0.75m까지를 뭐 몰딩 합성수지관 몰딩을 해준다. 뭐 이런 것까지 합성수지관 또는 몰드를 덮을 것. 됐죠? 자 매설 깊이는 0.75. 답은 75cm, 5cm로 센티미터 단위로 물어봤네요. 그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47번에 금속관의 나사를 내기 위한 금속관용 공구는 오스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오스터. 토치램프는 뭐 전선의 납땜 접속이나 PVC 가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토치 불을 내는 거고요. 그죠? 3번의 펜치는 뭐 전선의 절단 및 접속, 유압식 밴더는 밴딩 작업, 금속관을 가공, 구부러지는 작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48번. 진열장 안에, 쇼윈도우, 쇼케이스 안에 배선 공사를 의미하겠죠. 진열장 안에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 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이야 하는가. 쇼윈도우, 진열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선의 규격 수치는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을 1m마다 지지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죠? 답은 1번. 49번 경질 비닐 절연 전선관의 긴 경질 비닐 전선관 한 본의 표준 길이는 경질 비닐 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합성수지관의 한 본의 길이는 4m가 기준입니다. 그죠? 4m.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 짝수로 그 치수를 표시하죠. 그죠? 답은 3번. 50번 문제.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아까 봤듯이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도 하셔야 되고요. 그죠? 또 뭐 다 살펴볼까요?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죠? 1종 접지공사는 6 스퀘어 이상. 2종 접지공사는 16일 때도 있고요. 6일 때도 있다. 그죠? 3종 접지공사, 특별제 3종 접지공사는 2.5 스퀘어 이상.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제3종, 특별 3종 다 물어보네요. 그죠? 답은 1번에 2.5 이상. 51번에 변압기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kV A 이하에 사용되는가?
COS는 컷아웃 스위치는 주상 변압기의 1차 측에 사용을 하게 되는 변압기 보호 및 개폐용 스위치인데 이는 300kV 이하인 경우 파워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 있다. COS는 얼마? 300kV 이하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단 10kA 이상의 차단 전격을 차단 전류 이상일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00 기억하시고요. 답은 3번. 52번.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암에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되는가?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은 300V 이하, 그죠?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까지의 전로는 300V 이하이고, 접지공사를 얘기할 때는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암에는 3종 접지공사를 하게 돼요, 그죠? 3종 접지공사. 답은 3번. 53번.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작물에 한하여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의 것을 사용하는가? 화약류 저장소에는 지금처럼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조명 설비는 공급이 가능하고 원칙상 다른 전기 설비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금속관 케이블 공사에 해당되고, 지금 묻는 문제처럼 화약류의 대지 전압은 300V입니다. 300V. 답은 3번. 54번에 네온 검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검전기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유무, 전기의 유무, 즉 충전 유무를 조사한다. 2번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죠? 충전 유무. 충전이 되면 네온, 빛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온 검전기. 55번에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사용할 수 없는 배선은 부식성 가스. 부식성 가스에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가 되는데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몇 종만 되냐면 2종만 가능해요. 2종만 가능. 해서 틀린 게 하나 있다, 그죠? 1, 2, 3, 4번 다 되는데 2번은 뭐가? 1종이라고 해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2종만 가능하다. 부식성 가스에서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2종만 가능하다. 56번.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4번이죠. 그죠? 4번. 합성 수지재 가요, 힘성이 좋은 가요 전선관은 PF관, PE관, 그 다음에 CD관, 이렇게 있다. 그죠? 플라스틱, 플렉시블, 이런 뜻이 PF에 약호고요. 콤바인 덕지의 CD 전선관까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57번.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적어보셨죠, 그죠? 이게 아웃 도 칩 바뀌는 소리예요, 그죠? 옥외용 아웃도어의 의미니까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2번. 58번. 480V 가곡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인 면상의 최저 높이는 얼마인가? 저 가공 인입선 480V, 도로 횡단 시에는 5m 이상, 횡단보도는 3m 이상. 철도는 사실 어디 가나 철도 횡단은 공통적으로 6.5m를 적용받아요. 그죠? 6.5m 이상. 답은 4번이 되고. 자, 59번 문제.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단심인 경우 다심인 경우 살펴본다 그러면 단심인 경우에는 몇 배? 8배 곡률 반경. 다심인 경우에는 6배 이렇게 해요. 단심 물어봤으니까 8배.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3번.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설비 용량이 6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0.6일 때, 0.6일 때, 뭘 구하여라?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여라.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합성 최대 전력은. 문제에서 제시된 수용 설비. 여기서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600kW. 그죠? 수용 설비가 여기면 수용 설비의 합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고요. 수용률을 곱해주고, 부등률로 나눠줌으로써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00kW의 수용률은 얼마? 0.6인가요? 0.6. 부등률은 1.2. 계산을 하시면 300kW가 나옵니다. 300kW.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이로써 2012년도 1회차 기출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